감옥이 얼마나 나쁘면 법 체계가 무너질까요? 재판관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형기를 줄여주는 곳이 있을까요? 이곳은 어디 숨겨진 비밀 시설이 아니라 맨해튼 한복판에 위치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규정센터입니다. 저는 조시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 쇼에서는 제프리 앱스타인이 사망한 부패한 교도소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 즉 MCC가 1975년에 문을 열었을 때 이곳은 건축계의 총화였습니다. 기존 교도소와 달리 편안한 의자, 나무 가구, 창문에 철창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200년 앞선 도약이라 했지만 어떤 방향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는 콘크리트로 바뀌었고 햇빛은 불투명 유리 뒤로 사라졌으며 인간적인 설계는 오히려 무기가 되었습니다. 금속벽은 단열이 아니라 열을 전달했습니다. 겨울엔 감방이 냉장고처럼 음식이 얼고 여름엔 오븐처럼 뜨거웠습니다. 수감자들은 생각이 어렵거나 잠을 자기 위해 옷을 겹겹이 입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온도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MCC는 만성적으로 과민 상태였으며 이 문제는 이미 2002년부터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2017년에는 796명의 수감자가 있었으며 이는 설계 수용 인원 449명의 거의 2배였습니다. 2019년에도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449명을 수용하도록 지어진 건물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앱스타인 외에도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 존 고티, 버니 매도프와 같은 악명 높은 인물들이 MCC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끔찍한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영국의 인권 변호사 게러스 피어스는 그곳의 환경을 악마적이라고 표현했으며 국제 법원들조차도 이를 주목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럽인권재판소는 MCC를 포함한 미국 연방시설의 비인도적인 환경에 대한 우려로 영국 국적자 6명의 범죄인 인도를 보류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2012년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에 대한 비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4년 국제 엠네스티는 MCC의 환경을 규탄했고 휴먼 라이츠 워치와 콜롬비아 로스쿨 인권연구소의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해 전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스도 그곳의 환경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조차도 빈산의 일각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무서운 공포들이 존재했습니다. 시설 전체가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되었지만 특히 9층 특별 수용구역 슈 그리고 악명 높은 10 사우스 구역의 처우는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앱스타인이 사망했을 당시 이곳에 수감돼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은 일반 수감자들과 함께 있기에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교도소 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수감자들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독방 감금을 포함해 훨씬 더 엄격한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앱스타인이 있던 구역의 환경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2000년 이후 10사우스에 수감된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테러 혐의를 받는 무슬림들이었습니다. 그곳 수감자들은 오물과 해충, 나쁜 환기 속에서 지냈습니다. 야외 운동은 금지되고 창문엔 불투명 유리로 자연의 공기와 빛도 막혔습니다. 수감자들은 하루 최대 23시간을 감방에서 보내며 샤워도 그 안에서 해야 했습니다. 유일한 오락은 하루 1시간뿐이었고 때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감방은 전자적으로 감시되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대화하는 등 모든 행동이 감시되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지켜졌고 모든 말이 모니터링되었습니다.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거나 기도하는 것조차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수감자에게도 MCC 환경은 끔찍했습니다. MCC 수감자들은 보통 더러운 감방, 해충의 창궐, 열악한 의료 서비스, 정신건강에 대한 방치, 그리고 교도관들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2021년 AP통신이 교도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앱스타인이 사망한 이후 기자가 시설을 둘러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황폐한 폐허와도 같았으며 너무나도 심하게 노후되어 수감자들을 안전하게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묘사했습니다. 개장한 지 2년 만에 많은 것을 약속했던 MCC는 이미 실패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감자 수는 이미 539명으로 불어났고 이는 설계 인원보다 90명이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한 판사는 이 교도소가 건강한 수감자에게도 너무 비좁고 억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상황은 악화되어 결국 재앙이 되었습니다. AP는 주방 천장이 심하게 손상돼 설거지도 못할 만큼 위험해 수감자들이 종이 접시에 음식을 먹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관은 오래되고 녹슬어 자주 고장이 났고 일부는 너무 좁은 공간에 설치되어 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수감동의 감방문의 급식구가 더는 닫히지 않아 심각한 보안 위험으로 해당 수감동이 폐쇄되며 과밀 수용이 악화됐습니다. 수감자들은 망가진 배식구로 손을 뻗어 교도관을 공격할 수 있었고 쥐들도 있었습니다. 멜빈 로드리게스는 2019년 고다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밤엔 쥐소리가 들리고 샤워실엔 바퀴벌레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수감자인 리카르도 스튜어트는 우리는 하수구에만 있을 법한 엄청나게 큰 쥐들을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쥐들은 거의 룸메이트 같았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반갑지 않은 룸메이트들은 그저 공간만 함께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2015년 레비 페르난디니는 자신의 침대에서 쥐를 발견하고 쥐가 잠든 수감자들 위를 기어다니는 것을 봤다며 연방교정국 PO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1월 그가 설치류에 물렸을 때 유닛 상담사는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수감자가 물리지 않는 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페르난디니는 또한 변기가 고장났을 때 수감자들에게 대변을 볼 수 있도록 봉지가 제공되었고 그 봉지들이 유닛 내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심지어 샤워실을 화장실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의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판사들은 그곳에서 견딘 시간을 형량에 추가로 인정해줄 정도였습니다. 2021년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폴 오에트킨 판사는 다니엘 곤살레스가 교도소에서 겪은 혼란스러운 생활을 진술한 후 마약 혐의에 대해 감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하루 23시간 감방에 갇혀 있었고 며칠간 샤워도 못했으며 지속적인 발 감염까지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MCC는 여전히 탈출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뉴욕의 관타나모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아마 그 비교는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MCC에서 여러 유명 테러 용의자를 변호했던 뉴욕 변호사 조슈아 더텔에 따르면 그곳은 관타나모보다 더 열악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이 나라에서 가장 영혼을 말살하는 삶 중 하나입니다. 연방 시스템에서 뉴욕 MCC에서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없지만 수감자들이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괴담했지만 실패로 끝난 시도에서 한 커플이 관광 헬리콥터를 납치해 옥상 운동장에서 수감자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형을 마치거나 다른 구금시설로 이송되기 전에 떠나는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살아서는 말이죠. 이런 감옥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 위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MCC 문제가 단순 노후화와 부실 관리였다면 미노베이션으로 해결됐겠지만 에프스타인 죽음은 그 이면에 더 사악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직원들을 무능하다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그 실상을 전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학대, 성적 비위, 방임, 그리고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주요 문제는 MCC 인력 부족과 교도관들의 미흡한 훈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2000년 알카에다 수감자가 교도관의 눈을 찔러 부분 실명하게 했습니다. 미국 교도소 시스템 규모를 고려하면 훈련된 인력 부족은 예상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MCC뿐만 아니라 미국 교도소 시스템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많은 수감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수는 약 1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다양한 범주에 따라 6,300개가 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교도관 자리 3개 중 하나가 비어 있었고 이로 인해 훈련받지 않은 직원이나 요리사, 교사, 간호사들이 수감자들을 감시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징원이라고 부릅니다. 직원 부족이 만성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자 한 교도관이 MCC에서 125명의 수감자를 상대하며 하루 16시간씩 연이어 근무해야 했습니다. 2019년 1월 수감자들은 가족과 변호사 면회가 거부되자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때 제프리 앱스타인이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만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인력이 부족해서 연방교정국 BOP의 연방교도소에서 이곳으로 전근 오는 교도관들에게 1만 달러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신입 교도관들의 첫 해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이른바 채용 인센티브에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에도 교도관들은 하루 16시간, 때로는 며칠 연속 근무해야 했습니다. 이런 인력 부족이 제프리 앱스타인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앱스타인은 특별 관찰에서 격리구역으로 막 돌아온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을 때 혼자였습니다. 교도소는 2주 전 그의 감방 바닥에서 목에 멍이 든 채 다친 앱스타인을 발견한 뒤 그를 24시간 감시와 매일 정신과 평가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를 지켜봐야 했던 교도관들은 그가 사망했을 당시 자리에 없었습니다. 앱스타인 사망 당일 감시 교도관 2명 중 1명은 임시 배치였고 둘 다 초과 근무 중이었으며 1명은 닷새째 연속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30분마다 점검했다고 기록했지만 감시 카메라에는 잠을 자거나 온라인 쇼핑 등 근무를 소홀히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두 사람, 토바노엘과 마이크 토마스는 공모 및 기록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5월 그들은 기소유예 합의에 들어가 고의적으로 그리고 인지한 상태에서 중대한 허위 기록을 작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합의의 일환으로 그들은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완료하고 수사관들과 협조했으며
징역형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합의 이행 후에 혐의가 공식적으로 취하되었습니다. 과로에 시달린 교도관들이 에프스틴의 사망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문제만으로는 MCC의 만연한 학대, 부패,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부재와 같은 방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메비트 페르난디니는 쥐에게 물린 상처가 감염된 후에도 의료진이 며칠 동안 자신의 치료 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말론 로버츠는 고다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이 위급하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지 않으며 진료 요청 답변에 2달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 변호사 앤드류 라우퍼는 MCC 수감자를 대신해 BO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수감자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대신 깜빵문에 손가락 끝이 잘렸습니다. 라우퍼는 남성이 손목과 발목에 수갑을 찬 채 교도관들에게 이송되어 병원에 도착했으며 그 과정에서 심하게 피를 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수정헌법 8조 위반, 즉 고의적 무관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MCC 의료 서비스와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2월 영국 항소법원은 해커로 지목된 로리 러브의 미국 송환을 막았습니다. 미국에 송환될 경우 그는 구금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가 수감됐을 가능성이 큰 곳은 MCC나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MDC였고 러브는 아스퍼거 증후군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그가 송환될 경우 자살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열악한 정신건강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MCC와 MDC에는 이미 중대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감자 약 500명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두 시설은 단 한 명의 정신과 의사만을 공유했고 심리학자도 몇 명만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MCC는 완전히 정상인 사람조차도 미치거나 자해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차포는 멕시코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두 교도소에서 탈옥을 주도했으며 두 번째 탈옥은 201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체포돼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몇 달 동안 MCC의 14호스에 수감된 후 그의 변호사들은 연방판사 브라이언 코건에게 구스만에게 뭔가 이상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환청, 우울증, 편집증, 사람이나 장소,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자주 같은 말을 반복하고 때로는 대화 주제를 잊어버리는 것 등이 그들이 설명한 모든 증상이었습니다. 아마 변호사들은 더 나은 수감 환경을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일들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브루클린 칼리지의 저명한 정치학 교수 진테오 해리스는 이를 가장 잘 요약합니다. 더럽고 몹시 춥고 자연광도 없으며 벽을 통해 말하면 처벌받을 정도로 극심한 고립, 30일이 지난 신문이 아니면 볼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극단적 비밀주의로 인해 강제급식이 이루어지고 변호사들은 의뢰인 상황 설명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이란이나 러시아에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겠지만 사실 이 굴라그는 바로 여기 로어 맨해튼에 있습니다. 에프스타인 외에는 에프스타인의 죽음 이후 수년 동안 MCC에서 수감자가 자살에 성공했다는 보고는 놀라울 정도로 거의 없었습니다. 변호사 롱쿠비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수감자들 사이에서 자살 시도는 흔하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잃은 것은 오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훨씬 더 흔했던 것은 교도소 직원들이 수감자들에게 가한 극심한 폭력으로 인한 부상과 사망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2005년 에드워드 A. 멀로니 중위 53세는 2년 전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중범죄, 민권 침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을 기다리던 수감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감자가 수갑이 채워진 채 2명의 다른 교정관들에게 엎드린 상태로 제압당하고 있을 때 폭행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수감자는 눈, 안화, 광대뼈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최소 3명의 교도관이 수감자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MCC 교도관 리델 클라크 멀링스 54가 전년도 여성 수감자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끔찍한 진실은 훨씬 더 많은 학대가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단지 은폐되었을 뿐입니다. 파비안 모리스는 고사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미친 교도관이 저를 공격했고 저는 제 몸을 지켰다 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손을 댄 7번째 수감자입니다. 그는 군대에서 머리가 정말 이상해졌어요. 때로는 그 구타로 인해 수감자들이 목숨까지 잃기도 했습니다. 2017년 9월 앤드류 라우퍼는 35세의 로베르토 그란트가 MCC 감방에서 구타당해 사망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5월 일이었습니다. 교도소 직원들은 그의 가족에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둘러대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도검 결과 그는 머리, 목, 몸통, 팔다리에 둔계기에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는 약물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석도둑의 전 부인 니콜 모리스는 2017년 연방교도국을 상대로 $2,000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판사가 연방 수감자가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한 것은 엄청난 실패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해 그녀는 2022년 7만 5천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그녀는 MCC에서 성명을 통해 말했습니다. 그 평가는 크게 틀리지 않았지만 만연한 부패에 있어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한 교도관이 부유한 터키인 수감자에게 휴대전화, 술, 음식 등을 미리 반입해주는 대가로 2만 5천 달러 이상의 현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교도관 빅터 카사도는 이후 판사로부터 우리 전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고 불린 이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MCC에서는 흔한 일이었고 최악도 아니었습니다. 2021년 11월 뉴욕 남부지방 연방검사는 MCC 직원들과 수감자들을 기소하는 공소장을 공개했고 이는 교도소 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공소장은 그들이 뇌물수수, 마약, 술, 휴대폰 등 금지물품 밀반입, 마약 유통, 사법 방해 등 광범위한 음모에 연루되었다고 기소했습니다. 롤링스톤 기사는 공소장이 드라마 더 와이어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밀수 계획에는 MCC 직원들이 뉴욕시의 가장 폭력적인 갱단과 협력한 것도 포함됐습니다. 여러 MCC 직원들이 마약, 술, 휴대폰을 수감자들에게 밀반입하다 적발됐으며 그 수감자들 중에는 폭력 갱단원들도 있었고 일부는 크립스와 연관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도소 내부에 깊은 부패를 드러냈습니다. 이들 수감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앤서니 하브 앨리슨이었는데 그는 래퍼 타카시 69를 납치하고 강도 행위를 저지르는 등 여러 범죄로 2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MCC 직원 중 한 명인 샤론 그리피스 맥나이트라는 유니피서는 당시 시설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앨리슨에게 밀수품을 전달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사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그리피스 맥나이트는 앨리슨 사건의 판사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모범 수감자라고 부르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녀는 앨리슨이 실제로는 모범 수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공식 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이너는 수감자를 협박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연방당국의 밀수품 반입 공모가 들키지 않도록 그 수감자를 똑같이 협박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이너는 2023년 7월에 밀수품을 반입하고 수감자 폭행을 시도한 대가로 7만 달러가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피스 맥나이트는 4년의 보호관찰과 6개월의 가택연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펠리시아노는 전신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개월과 2년의 감독하 석방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판사는 MCC가 멍청이들이 운영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으며 기록상으로도 이를 반박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교도소장은 2년간 4번이나 교체됐으며 이는 정상적인 조직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에프스틴 사망 후 MCC에서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에프스틴이 사망했을 당시 MCC의 교도소장은 라민 은다에였습니다. 그는 며칠 뒤인 2019년 8월 13일 필라델피아에 있는 연방교정국 북동부 지역 사무소로 전보되었습니다. 마티리콘 비탈레가 문제 수습을 위해 투입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된 듯 했습니다. 그녀의 1년 임기 동안에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수감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며 밀반입된 총기와 수감자의 사망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2021년 1월 직원들이 8세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26세 수감자를 유치장에 24시간 동안 방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에릭 윌리엄스는 논란 속에 니콘 비탈레를 대신해 임시 교도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윌리엄스는 다른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을 감독했으며 자신의 시설도 효과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 중간 보안 연방교도소 소장이었으나 인디애나주 연방 사형집행소로 옮겨 사형집행인이 되었습니다. MCC에서 지도부가 최소 5번 이상 빠르게 교체되면서 안정적 관리가 어려워 책임 추궁이 힘들었고 그 결과 부패와 학대, 쇠퇴가 만연했습니다. 데이빗 패튼, 뉴욕 연방 국선 변호인단의 전무이사이자 수석 변호사는 이러한 책임 부재를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합니다. 이는 MCC뿐만 아니라 전체 연방 교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곳 시설들에서 교도소장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는 AP통신에 시설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MCC는 에프스틴이 재판을 마칠 때까지 생존시키는데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법무부의 보고서는 제프리 에프스틴에 대한 연방교정국의 구금, 관리, 감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뉴욕 MCC 직원들이 심각한 실패로 직무 태만과 의무 불이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러한 실패로 인해 앱스틴은 거의 8시간 동안 감시받지 않은 채 과도한 침구와 함께 수감실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공식적으로는 에프스틴이 친구로 목을 맨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교도소의 열악한 심리학 부서에서 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에프스틴에게 같은 방 수감자를 배정하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MCC 직원들이 에프스틴 사망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감시 카메라 영상 누락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격리 수용구역 안팎의 거의 모든 카메라가 영상을 녹화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7월 말부터 에프스틴이 사망한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2021년 MCC는 열악한 환경, 노후된 인프라, 그리고 보안 실패로 인해 임시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프스틴의 죽음은 이러한 실패를 부각시켰습니다. 감시 없는 교도소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MCC가 폐쇄된 지금 전 수감자들은 여전히 다른 곳에서 수감 중입니다. 멕시코 마야광이 시간을 보내는 곳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것이 엘 차포의 실제 감방 모습입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